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첫 번째로 저희 박성태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태입니다. 저는 현재 그 토론토에 위치한 비주얼 이펙트 스튜디오에서 이제 CG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 3D 디파트먼트에서 카메라 셋업과 그리고 레이아웃, 뭐 배경이나 오브젝트 같은 걸 모델링을 담당하고요. 제가 주로 담당했던 영화나 이제 TV 쇼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뭐 어벤져스, 그리고 엑스맨, 피닉스, 그리고 게임 오브 드론. 그 외에 또 지금도 현재 그쪽으로 계속 헐리우드 무비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직업으로는 좀 이렇게 촬영된 작품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더 멋있게 이렇게 옷을 입히는 후반 영상 작업을 하셨네요. 네, 근데 여기 감독으로서는 그러면은 저희 출품해 주실 때는 영상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단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나리오부터 해서 그리고 시나리오 바탕으로 스토리보드 만들고 또 그거를 통해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 했었는데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포지션별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 나중에 더 보충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배워가면서 만들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을 했을 때 그 편집을 하다가 샷과 샷 사이에 이제 연결하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부분이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재촬영을 해야 돼. 다시 계획을 잡아서 또 이제 촬영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협조를 양해를 구하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하게 됐지만 또 그걸 통해서 또 제가 앞으로는 다음 단편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떤 부분 제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또 시간도 많이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범하지 않게 해서 또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능이 있는 다른 많은 인재분들 있잖아요. 그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했더라면은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좀 더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고와 노력이 들어간 작품들이었네요. 저희 출품해주신 작품들은 대부분이 되게 독창적인 드라마 스타일의 작품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영감을 받으시는 부분 있나요? 사실 이제 특별히 영감을 받은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거나 또는 이제 글을 읽다가 또는 이제 영상을 보다가 그때 그 부분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단편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몇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 제가 출품했던 그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제 그 단편 영화는 이제 사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기도 모임 그때 당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 모임 하잖아요. 각각의 셀별로. 근데 이제 리더분이 그날 오셔서 저한테 이제 그 전날에 단편 영화를 봤는데 크리스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참 자기한테 좋은 깊은 좋은 감명을 주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의 가정이 되게 우울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엄마는 이제 약에 중독돼 있고 아빠는 도박 중독, 엄마를 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술 중독에 이제 그런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뭐 보호라는 그런 것도 없이 관심 없이 그냥 혼자서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늘 그렇듯이 엄마 아빠가 이제 크게 싸워요. 그리고 그날 이제 엄마가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소녀는 그
무서운 순간을 모면하려고 소파 뒤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서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막 이제 간절히 바래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너무나 편안한 그런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그때 나중에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이거를 한번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보면 참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로 제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제가 처음으로 DSLR 카메라를 처음으로 사서 이제 접해서 처음 단편 영화를 만들고 또 그걸 또 계기로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셨던 그 너를 지키시는 자 그것처럼 감독님 작품들 가운데 되게 음악을 뮤지컬처럼 스토리텔링의 일부로 선택하셨어요. 혹시 음악은 감독님께 혹은 감독님의 작품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음악은 저에게 있어 하나의 씬이나 연출에 그 색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음악을 고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데서 좀 더 시간을 많이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단편 영화로 이제 메시지라는 작품을 뮤지컬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뮤지컬에서 네 곡, 그 찬양곡 네 곡을 이제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곡 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주인공이 이제 나옵니다.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때 동생과 전화 통화를 대해서 이제 제가 주인공을 소개를 하거든요. 주인공의 이제 하나의 그 캐릭터를 소개를 하는데 그 짧은 전화 통화의 대사 그 씬을 통해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제 그녀 그 배우 주연 배우가 부르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 배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의 본인의 감정은 어떻고 그리고 그 감정을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그 뮤직비디오에서 함축적으로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뮤직비디오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간과 시간대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트랜지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이제 그 만약에 그런 뮤직비디오를 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연기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 영상으로 표현했더라면 그 영상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샷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연기로 표현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표현하실 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되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음악이나 선택할 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므로 신중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하고 고르고 결정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들의 노래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의 색깔이 정말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영상제 어느 분이 후기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글에 듣고 참 너무나 참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영상을 만드는 영상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 참 역할을 잘했다는 그런 뿌듯함도 들고 너무나 기뻤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글을 좀 쉐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단편 영화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시는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여기에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는 우리들이고 그럼에도 살뜰하게 보살피시던 할아버지는 주님이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옆에서 우리를 살뜰히 챙기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던 때라서 새내기 신자였거든요.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영상제는 매년 이른석이에요. 뭔가 마음에 큰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요. 매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이제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참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그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치매에 걸리신 아내분을 옆에서 이렇게 계속 간병하면서 그분의 그 기억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이제 그분의 남편분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또 해석해서 내가 참 이 메시지를 보는 그분에게 참 잘 전달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이렇게 제가 어떠한 한 부분에 제가 만든 영상의 어느 한 부분에 큰 마음의 울림이라도 있었다면은 어쩌면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자로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돼서 또 다른 단편을 만든다면은 보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큰 감명과 더욱더 좋은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또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피드백을 받고 나면은 제 작품이 이렇게 의미를 잘 알려주고 이렇게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면 저도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만약에 예산이나 배우, 장소, 정말 단편 영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되신다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정말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저는 이제 사실 뮤지컬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영상도 제게 큰 이미지면 또 음악도 함께 저에게는 또 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과 음악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면은 또 크리스천 영화로서 뮤지컬을 만들고 싶고요. 또 정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또 각각의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인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한박 웃음을 지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다음 영상 보고 올게요.